사람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반려견이 SNS에 뜨겁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아트페어에서 탈피하여 일종의 K컬처로 기지개를 펴는 색다른 아트페어가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식 초상화에 경로하며 민주당의 정치 음모라는 설로 워싱턴가의 뉴스가 나와 화제인데요. 이 소식 좀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의 뉴스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에 가장 재미난 뉴스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과 미술계에서 동시에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가 갑자기 교체되며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초상화의 표현 방식과 인물 묘사였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논란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3월 미국 콜로라도주 의회 의사당에 전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는 공개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은 물론 트럼프 본인조차도 해당 작품에 대해 분노와 모욕을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죠. 내가 저렇게 보인다고? 이건 날 풍자해서 모욕하려는 거다. 작품은 전통적인 방식의 초상화였는데요. 일부에서는 예술적 해석으로 옹호했지만 트럼프 측은 이미지 실추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초상화가 뚱뚱하고 뭔가 힘이 없어 보이며 자신의 강력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과거의 초상화는 민주당 출신의 콜로라도 주지사가 나를 엿먹이려고 한 것이다 라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 초상화는 민주당의 음모가 아니라 공화당이 모금하여 그린 것으로 밝혀져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멋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특기가 있죠. 트럼프 측의 강력한 항의와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콜로라도 주의회 초상화위원회는 트럼프의 기부를 통해 결국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초상화는 보다 전통적인 스타일로 엄숙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가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자평했는데요.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번에 새롭게 교체되어 전시된 초상화는 트럼프 자신이 범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찍은 범죄자 머그샷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험악하게 인상 쓴 머그샷 같은 초상화가 자신의 강한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이 그림의 작가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그의 SNS에 정말 엄청난 실력의 화가 버네사 호르부에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라고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백악관 측은 공식 초상화는 백악관 역사 기록물에도 남게 되므로 이미지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교체 결정을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한 그림 교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술의 자유 대 정치적 이미지 관리 간의 그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서 재미난 점은 과거 미국의 모든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 중 저런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초상화는 없었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전시시키려 한 민주당의 음모론이 떠돌기도 했었는데요. 글쎄요, 뭔가 대중을 더 감흥시키는 힘이 있는 그림은 이 초상화가 더 어울리지 않나요? 트럼프 초상화 교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치인의 이미지도 예술의 해석에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공식 기록에는 신중해야 할까요? 다음 소식은 기성 화가들의 밥줄을 끊게 만들 그림 그리는 반려견 소식입니다. 과연 예술성은 사람만 지닐 수 있는 걸까요? 그림 그리는 반려견의 남다른 예술 세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코끼리, 앵무새, 원숭이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프로급 화가처럼 보이는 반려견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서 입에 문 붓으로 거침없이 예술혼을 불태우는 반려견 한 마리가 보이시죠? 정말 뭘 알고 그리는 건지 제법 근사한 그림이 탄생합니다. 몽키라는 이름의 이 반려견은 미국에서 조련사로 활동 중인 주인이 직접 미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잡아, 건드려와 같은 간단한 명령어를 반복 학습시켜 점점 더 긴 시간을 그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완성된 작품만 수십 점,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온라인 판매도 이뤄질 만큼 어엿한 동물 화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동물계에 피카소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미술계에는 어떤 파장이 올까요? 일반인보다 잘 그리고 화가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고 심지어 그림도 판매가 된다니 이쯤 되면 어중간한 화가분들은 밥벌이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자조 섞인 푸념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특이한 전시 소식인데요.
오시면 신나게 플레이를 해주세요. 우리는 점잖게 작품만 감상하는 기존의 정형화된 아트페어가 아니거든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온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작품을 즐기며 마음껏 플레이하세요. 여러분, 어반 브레이크라는 아트페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반 브레이크는 기존의 아트페어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미술, 기술, 문화 등의 조화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대한 아트페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반 브레이크 측은 무게를 잡는 아트페어가 아니라 참여와 체험의 플랫폼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아트 페스티벌인 어반 브레이크 2025가 오는 8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해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페어 소식은 제가 직접 촬영하여 특집 리뷰로 소개할 계획이고요. 먼저 간단한 어반 브레이크 개최 소식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5개국에서 3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K-POP, 스트리트 패션, 디자이너 토이, AI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K-컬처의 확장성과 동시대 창작 생태계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번 어반 브레이크 티켓을 구입하면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국내 유일의 디자이너 토이 페어인 토이콘 서울 2025도 같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측에 의하면 획일화된 아트마켓 형식의 아트페어에서 벗어나 아티스트의 세계관과 창작 활동을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목표로 한다. 잠시라도 빡빡한 일상에서 벗어나 크레이지하고 신명나는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반 브레이크 2025는 아티스트들의 디제잉, 라이브 퍼포먼스, 푸드 아트 클래스, 한정 굿즈 드롭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전시장 곳곳에 펼쳐지며 아티스트들의 부스는 저마다의 개성 있는 축제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올해는 특히 AI, 즉 인공지능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부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특히 AI 아트가 강화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직접 관람하고 참여를 해서 AI 아트가 정말로 우리 미술 세계는 물론 우리의 삶에 어떤 임팩트가 될지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어반 브레이크 2025는 예술, 음악, 패션, 뷰티, 푸드와 테크놀로지의 접점을 통해 글로벌 창작자들의 교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 관객들은 K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현장에서 생생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아트페어가 아닌 신개념의 젊은 미술 축제로 다양한 파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원쌤의 미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레차트 채널이 좀 더 건강하고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